오늘 얘기해 볼 내용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아리까리한 내용일 수 있는데, 제가 한 4, 5년? 한 6년 전에, 그러니까 6년 전? 4, 5년 전? 그러니까 대학교에 갓 입학해서 다니고 있을 때쯤에 음, 어떤 특수교육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들었어요. 제 전공이 사회복지, 정확히 말하면 아동복지 전공이고, 그 다음에 아동복지에서 전환시킨 전공은 예술치료 전공이고, 대학원에선 예술치료 분야 안에서 미술치료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학교를 갔었는데, 오늘 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그때 당시 제가 들었던 강의 중에 특수교육 관련 해가지고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왜 장애인은 항상 무조건 성공의 경험만 쌓아야 되느냐? 왜 무조건 사회에서 용인하는 성공적인 경험만 쌓아야 되느냐? 왜 장애인한테는 실패라는 말이 용인되지 않느냐? 실패라는 말이 실패라는 말 자체가 용납되지 않느냐? 이 얘기 듣는데, 그 강사님이죠, 교수님이 하셨던 말이 와닿았던 게 뭐냐면, 저도 그렇고 제 전에 그러니까 전 세대 선배들도 그랬고, 제 바로 뒤에 후세대 장애 아이들도 가족들이 사회에서 정해놓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틀 안에서의 정상 발달, 그리고 성공적인 교육, 치료, 이쪽에 너무 몰두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지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한테 지쳐요. 그리고 그 지친 거를 아이 탓을 하고, 장애를 가진 나의 탓을 하고, 장애를 가진 가족의 탓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어디 가서 조금 부족한 티 안 냈으면 좋겠고, 티가 나지 않고 보통의 아이들처럼 보통의 생활을 영위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애가 왜 장애일까요? 그 근본적인 질문부터
해보자면, 일상생활에서도, 그리고 사회적인 환경 내에서도 제약, 제한,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장애라는 거예요. 우리라고 그러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신체적인 어려움, 인지적인 어려움, 그다음에 정신적 어려움, 이런 것들이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할지라도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게, 내가 표현하고 싶은 만큼 표현이 안 되고, 내가 행동을 하고 싶은 만큼 내가 원하는 행동이 나와지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하는 게 어렵고, 이러니까 사회 안에서, 일상생활 안에서 그런 제약들이 있고 제한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고, 느껴오는 건데, 이거는 제가 앞에서 누누이 다른 영상에서 설명했듯이 경험 누적,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경험, 실패에 대한 경험, 좌절에 대한 경험, 그리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들로 쌓이고 쌓여서 내가 스스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어려운 부분을 조금 덜 어렵게, 조금 덜 힘들게, 조금 더 내가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치료 프로세스,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받는 특수교육의 시스템에서 우리 가족들과 양육자들이 말하는 건 성공적인, 어떻게 보면 성공적인 교육이고 성공적인 치료고 성공적인 사회화라는 거예요. 그거 안에 맞게 들어가게끔 모든 프로세스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건 좋아요. 지향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이런 방향성이 있는 건 좋은 점인데, 우리나라의 장애 아동 양육자, 그 다음에 장애 성인을 둔 가족들의 가장 큰 맹점이자 어려운 지점, 그리고 큰 바람은 완벽한 사회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완벽히 나의 핸디캡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 사람이 아닌 로봇이 됐으면 좋겠는 거. 이게 교육이나 상담, 그 다음에 장애학 쪽에서 쓰는 말로 정상화의 프레임,
정상화의 틀, 정상화의 프레임이라는데, 이게 그 프레임 안에서 프레임이 있는 건 독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그게 독인 게 뭐냐면, 내 아이가, 내 가족이 어려워하는 지점을 무조건 개선, 무조건 치료, 무조건 완화, 무조건 정상화, 옛날처럼, 또는 조금만 더 좋아졌으면 좋겠어. 이거에 너무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조그마한 실수를 하면 되게 크게 다그쳐요. 다그쳐서 훈육을 하고 뭐 이런 거는, 다그치고 훈육하고 이런 건 다릅니다. 다그치는 건 훈육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사람 입장에선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자기 비난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역시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러면 훈육은 뭐냐? 여기서 이 아이가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을 때 그거를 인정해주고, 조금 더 엄마 아빠가 또는 치료사가 또는 교사가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이랑 함께 다른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훈육인 건데, 우리나라의 장애 아이를 키우고 장애 성인을 케어하는 가족들은 다그치는 거에 너무 몰두가 돼 있어요. 다그치면 그때 당시에는 무마되고 조금 뭐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있는데, 그때뿐이란 거죠. 내가 왜 이게 어려운지, 이 원인을 모르는데. 그리고 다그치기 전에 위험한 행동이 나오고, 또는 다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이게 왜 위험한지를 알려주세요, 제발. 우리나라의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가족들이 가장 쉬쉬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안 돼 라고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뭐 때문에 이 사람한테 위험하고 이 아이한테 위험하고, 이게 뭐 때문에 다칠 수 있는지, 이거를 알려주는 게 먼저인데, 그냥 무턱대고 하지 말래. 왜 안 해야 되는데? 왜 위험한데? 왜를 안 알려주잖아요. 왜를. 우리나라의 가장 큰 단점이 그거예요. 훈육과 다그침과 이걸 구분을 못 한다는 거야. 실패를 못하게 해요. 왜? 미리 그
사전 경험 안에서 차단을 시켜버린다고. 사전 경험 자체를. 사회에서 말하는 그 프레임 안에, 정상화의 프레임에 갇혀있다. 이 머리에서 생각하는 게. 정상화의 프레임도 처음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정상화의 프레임은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나의 장애를 인정하지 않고, 그거를 문제, 고쳐야 되는 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장애의 핵심은 출발 지점이 어디가 돼야 되냐면, 성공적인 경험은 중요해요. 중요한데 실패 또한 성공으로 가는 길의 연습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지. 무조건 막을 게 아니라. 애가 힘들고 지치면 쉴 수도 있는 거지. 부모들은, 양육자들은, 가족들은 안 지치냐고요. 우리는 사람이 아니냐고. 당신들이 하라고 해서 무조건 움직여야 되는 로봇이고 꼭두각시냐고. 맨날 말로는 인권 어쩌고 국가 책임 어쩌고 떠드는데, 가족들과 양육자들이 장애인을 사람으로 봐야 인권이 있는 거고, 사람으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지. 로봇, 꼭두각시,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보는데, 실패조차, 실수조차 용납을 하지 못하는데, 그리고 이 실수와 실패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는 게 맞는 건데, 이 고민을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짜여놓은 사회적인 thinking, 사회적인 약속, 사회적인 틀은 이거야. 너는 실패하면 안 돼. 무조건 잘 따라오고, 한 단계 한 단계 잘 가야 되고, 한 단계 한 단계 넘어지면 안 돼. 쉬면 안 돼. 너는 로봇이야. 너는 꼭두각시야. 이거를 주입하는 게 지금 현재 장애인을 바라보는 가족들과 사회의 시선인데, 사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런 취급을 당하면 부모도 힘들겠죠. 양육자도 힘들겠죠. 가족들도 힘들겠죠. 하지만 제일 힘든 건
가족들조차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는 거에서 장애인들은 무너진다고. 한 번이라도 나한테 이거는 왜 위험해? 그래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또는 이렇게 해서 안전한 방법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걸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가족들조차도. 가족들 앞에서만큼은 장애인들도 내려놓고 편안하게 그냥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고 같이 웃고 같이 떠들고 그 다음에 때로는 같이 눈도 바라보고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 하나인데 물론 때에 따라서 그런 제재, 압박, 뭐 훈육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수, 실패 이거를 모두 다 정상화의 프레임에 맞게 모든 걸 다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그 정상화의 프레임과 완벽주의를 벗어야 된다고. 왜 장애인은 무조건 완벽하게 모든 걸 다 해내야 되는데? 당신들도 완벽하지 않으면서 그래 당신들이 볼 때는 우리가 한참 이제 막 태어난 생후 10일 생후 5일 된 애들보다 하찮고 미천하고 띠껍고 부족한 놈, 부족한 새끼, 미친놈으로 보여질 수 있겠지. 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고, 아니,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 앞이 아니지. 가족들한테조차 슬퍼도 울지 못하고, 웃고 싶어도 웃으면 안 되고, 화가 나도 화를 왜 내면 안 되는 건데?
당신들만 감정 있어? 당신들이, 응? 우리를 위해서, 애써준다는 건 알아. 그러면, 우리는 그에 맞게 부응을 해야겠지.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근데 장애가 왜 장애냐고.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움직이고 싶어도 내 몸이 그만큼 안 따라가는데 어떡하라고. 그리고 왜 우리가 모든 게 다 완벽해져야 되는 건데. 우리는 감정을 표출하면 왜 쓰레기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왜 당신들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로봇이고 꼭두각시가 돼야 되는 건데. 그 실수, 실패.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알아요? 왜 중요하냐면 맨날 당신들이 말하는 사후의 사회적인 기능, 사회적인 소통 이런 걸 하면서 당신들이 없이도 살아가길 바라면서 당신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주지도 못할 거고 살아줄 수도 없으면서 왜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가면 안 되는 건데? 왜 우리는 당신들은 장애아이를 양육한다고 양육자를 존중해달라 말하면서 왜 양육자들, 가족들, 당신들은 왜 우리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데? 왜 우리는 맨날 성공한 삶으로 비춰줘야 되고 장애를 극복해야 되고 사회적인 기능을 모든 걸 다 해내야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데? 왜 우리는 맨날 완벽해야 되는데? 당신들이 먼저 완벽해봐. 당신들이 지쳐서 쓰러져도 쓰러지지 않은 척, 고고한 척, 그렇게 버티라고. 우리한테 시키는 것처럼.
당신들의 시선이 우리를 만드는 거라고, 우리를. 당신들이 보는 시선이 우리를 만들고, 우리의 환경을 만들고, 그러는 거라고. 왜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해야 되고, 모든 것에 있어서 눈에 띄지 않아야 되고, 모든 것에 있어서 쥐죽은 듯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냐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라고, 환경을. 그리고 우리가 말을 꺼낼 수 있는 환경. 우리가 진짜 필요할 때 당신들을 찾을 수 있게. 당신들만큼은 우리 편이구나. 우리 엄마 아빠만큼은 나를 믿어주고, 나를 사람으로, 나를 나로 봐주는구나. 가족 안에서만큼은 나는 나여도 되는구나. 울고 싶을 때 울고, 웃고 싶을 때 웃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그리고 외부에서처럼 짐승 새끼 마냥, 동물 마냥 무조건 순종적인,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거는 조금 덜 해도 되는구나. 난 나여도 되는구나. 내 가족들과 있을 때만큼은 난 사람이고 인간이고 존재할 가치가 있구나. 이게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제발 정상화된 프레임?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돼. 우리나라는 글렀어. 사회적인 프레임은 같이 가되 부족한 부분과 어려운 부분을 경험을 통해서
발전하고 개선하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방향이. 무조건 막아 세우고 무조건 이거는 이렇게 저건 저렇게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경험을 막지 말라고. 경험을 앞장서서 막고 있으니까 마마보이 마마거리 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친놈이 되고 미친년이 되는 거지. 우리가 어려워하는, 내가 어려워하는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주라고.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말고. 끼워 넣어줘야 되는 것도 분명 있긴 하겠지. 근데 그 방법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 같이 고민을 해달라고. 같이 어떻게 하면 A라는 어려운 부분을 B라는 조금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걸 같이 고민해달라고. 장애인의 사회적 시선은 결국 그 가족과 그 주변 사람들이, 같이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게 90% 이상이라고. 내가 아무리 당신들이 시키는 걸 따라간다고 해도 당신들의 눈높이랑 안 맞다고. 우리가 아무리 따라가려고 해도 안 맞다고. 따라갈 수가 없다고. 능력 자체가 다르니까. 당신들은, 소위 말하는 일반인들은 사회적 기능, 사회적인 기능, 그리고 신체적 능력, 인지적 능력, 그 다음에 이런 어려움이 있기는 하되 아예 없는 축이야. 우리 장애인에 비하면. 근데 그 사회적인 축을 우리한테 들이밀 거면 우리랑 같이 고민을 해줘야지. 너는 장애인이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하면 더 힘들고 어려워. 또는 위험해. 이거를 말로, 몸으로, 그리고 경험으로 겪고 어려운 부분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같이 해달라고. 우리도 사람이고 싶다고, 사람이고 싶다고.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이렇게 해가 아니라, 이유를 말을 해달라고. 이거는, 아예 신체적 능력이 안 되고, 아예 인지적 능력이 확 떨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한테선 미리 이 어려운 부분을 얘기를 해주라고. 얘기를. 무조건 안 돼. 하지 마. 무조건 이렇게 해. 이렇게 해야만 해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모방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여주라고. 보여주지도 않고 말로만 따발따발, 이론만 따발따발 쏴대면 우리가 체감을 어떻게 하냐고. 당신들이랑 우리랑 똑같은데. 똑같은 점은 그거라는 거지. 사람이고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는 거고, 하는 게 있으면 어려운 게 있는 거고, 할 줄 아는 게 있으면 어렵고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당신들이 못하는 걸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라. 사회적인 시선을 바꿔달라고 하기 전에 당신들의 시선이 먼저 바뀌어야 돼. 당신들의 그 정성화 프레임, 크게 견고히 자리 잡고 있는 한 절대 장애인을 보는 사회적 시선은 바뀔 수가 없어. 당신들이 우리를 짐승보다 못하게 보는데 어떻게 바뀌냐고.